네, 7월 20일 목요일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님들께 힘이 되고자 애를 쓰는 방송. 자,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7월 2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가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 개장 전 속보 제가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시장 예상치는 좀 많이 다들 좀 다릅니다. 근데 대충 이런 분위기다 생각하시고 매출액 2분기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 총 이익률은 뭐 고만고만했다. 근데 영업이익률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런데 사실 지난 1분기에도요. 영업이익률 여기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그런 이유로 1분기 때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한 10%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시장 예상치부터 하회한 점, 요게 어떤 해석이 될지, 물론 주식시장이란 게 뭐 또 지나가 봐야 지나가 보고 다들 해석을 갖다 붙이는 건데요. 우선 전반적으로는 좀 무난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걸로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는 게 그동안 1분기도 그렇고 2분기 초에도 그런 게 있었죠. 공격적 가격 인하가 올해도 2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3, 4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떨어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월가에. 근데 실적을 장 종료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간 외로는요, 한 5% 빠지고 있어요. 시간 외에는 지금 5% 빠지고 있는데, 아직 이걸로 시간 외 그래가지고 월가가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서 오늘 밤에 미국의 정규장을 봐야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전반적으로 실적은 무난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뭐 매출이 증가한 게 중요하죠. 매출이 증가한 게. 그래서 자동차 부분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거의 46%를 증가했으니까요. 뭐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본다면 전기차 입장에서 본다면 여전히 전기차 부분의 고성장세 긍정적이나,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시장이 지금 완전히 난장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의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반영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형편이. 자,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0여 년을 주식시장을 경험하지만, 참 어제 우리 정의원님, 브레인 CEO님 다들 화 많이 나셨죠. 짜증이 지금 이빠이 나는 상황입니다.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한마디 이게 시장인가? 완전 난장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첫째는요, 지금 뭐 쏠림 현상. 자, 보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뭐 오늘은 좀 얘기 좀 하시죠. 유명 유튜버들이, 어제도 유명 유튜버 영상을 보면요, 맨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유만 딴 거 들고 아직도 그냥 에코프로를 사세요. 에코프로 더 올랐지만 이거 사세요. 어제는 이제 에코프로 자회사 중에 비상장사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하면서 전구체가 엄청 성장해서 이게 에코프로 BM을 능가할지도 모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뭐랄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소수, 뭐 전에는 뭐 포스코 사세요, 뭐 나머지 종목은 2차 전지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것들이 다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이게 배터리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특정 몇 종목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여기를
또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거의 신도급으로 추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제일 문제가 몰빵 ETF가 등장했잖아요. 2차전지, 삼성과 특히 미래에셋. 참 미래에셋은요, 열심히 하시겠지만 참 우리나라 증시의 흑역사를 다 만든 것 아닙니까? 또 몰빵 펀드를 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펀드들의 70에서 83%가 양극재, 특히 양극재 집중되고, 제가 하는 말씀, 이게 왜 그런지, 아니, 2차 전지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로 2차 전지가 구성되는데,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지, 꼭 양극재만 잘 되나요? 그리고 제가 양극화 물질이라는 게, 그들은 양극재가 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양극화 물질이라는 게 70%가 금속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30% 가지고 지지고 볶고 월급도 주고 세금도 내고 전기요금도 내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근본적으로 높아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가 전기차 배터리가 성장성이 둔화될 조짐이 보이면 아마 양극 활물질부터 제일 먼저 빠질 겁니다. 왜? 영업이익률이 낮으니까요. 지금은 물량대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의 틴치 같은 회사는 전에 이런 분야는 영업이익률이 30%가 넘거든요. 알베말 이런 수산화 리튬 업체는 영업이익 40% 심지어는 60%씩 납니다. 그런 부분은 회사들은 버티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측면도 있는데 굳이 몰빵 ETF가 또 양극재만 담습니다. 여기에 이제 쇼커버링까지 하고 특히 또 이런 현상들이 겹치다 보니까 완전 시장이 지금 합리성이라고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케이오스란 말, 네, 딱 어울리는. 그래서 우선 또 이런 것도 우리 안 봐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위 큰 손 내지 뭐 또 큰 손이 굳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SNS로 제가 왜 공매도 세력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매도 세력들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들은 펀드야 돈이 많아요. 근데 개인들은 돈이 부족하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항상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지금까지도. 사실 그동안 이게 왔었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뀐 게 뭐냐면 SNS가 너무 발달하고 유튜브가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이제 개인들이 그냥 개인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결집된 개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명 유튜브가 에코프로 사세요 하면 거기 추정하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다 모여버리니까 펀드보다 더 힘이 센 겁니다. 쏠림 현상이죠, 쏠림 현상. 이런 현상들, 그건 막 굳이 유명 유튜브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보 전달이 요즘 워낙 빠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정보 얻으려고 정보 회의도 하고 증권사 리포트 보고 이랬지만 요즘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건은 7월 12일 날 모 증권사에서 한미반도체, 제가 이걸 못 들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못 들었지만 그 들은 사람들의 그 요약된 자료를 제가 봤을 때 뭐 저 같은 사람한테 DC본드가 뭐 새롭겠습니까? 이미 제 카페에 다 있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DC본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을 때는 우와 엄청나다. 네, 그래서 뭐 삼성증권 자료를 보면 네, 굳이 그렇게 어드밴스드 패키지뿐만 아니고 앞으로 D램이라든지 뭐 D램 HBM에 또 들어가고 막 D램이라든지 막 적층화되는데 이런 데 많이 쓰일 거니까요. 엄청날 것처럼 얘기를 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밤부터 저한테도 그냥 내일 한미 반도체 사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키지는 않지만 제 카페에도 제 리포트에도 데일리에도 한미 반도체 리포트를 그날 올렸어요. 야 근데 그 다음날 이게 상한가 갈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정말
그 벼르던 사람들도 놀랐다 합니다.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와, 시총 3조, 4조짜리가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3조짜리가. 그럼 시총이 하루에 1조가 증가하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시장에, 네, 지금 막 쏠림 현상이, 이게 한마디로 지금의 쏠림 현상이 네, 어떤가 한 걸 단적으로 보였다. 한미 반도체 같은 이 시총이 하루에 조 단위씩 증가할 수 있는. 이게 제가 말씀, T15온도 이게 상한가 만들지 않은 전혀 아닌데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려도 지금의 그래서 어쨌거나 SNS로 결집된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큰 손들 이런 사람들도 뭐 이런 큰 손들도 뭐 저평가주를 지금 찾아서 네, 모아가지고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눈을 닦고 봐도 없고 네, 어쨌건 뭐 하루 이틀 안에 한 1, 20% 먹고 또 달 수 있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이 딱 좋죠. 거래량이 많잖아요.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은 언제든지 수십억어치씩 아침에 샀다가 오후에 팔 수도 있고 언제든지 금세 다 팔아 제낄 수 있으니까 여차하면 팔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비합리적인 게 저 같은 사람이 합리적으로 올 하반기가 어떻습니다 얘기해봐야 귀에 말이 안 들어가는 거죠. 지금 올 하반기는 내 지금 안중이 없습니다. 나 지금 하루 이틀이야 2, 3일이야 근데 무슨 올 하반기가 지금 가당 차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루 이틀을 보니까 또 팔면 확 팔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어제 12%가 빠졌는데요. 12%가 이게 이름입니까? 네. 우리 IMF 때 1990년대 상한가 한가가 4%인데요. 사흘 하한가가 하루에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12%가 엄청난 건데요. 이게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게 기업이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12%씩 이렇게 빠지는 것도 참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쏠림 현상이 얼마나 강한가 지금 드러났는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이겁니다. 기관까지 이런 거죠. 기관까지 7월 3일 날 삼성에서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그래서 이 종목들이 다 네,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LG화학 네, 그 다음 포스코 퓨처 M 이게 네 종목이 겹친다 그랬죠. 당연히 이 종목은 다 에코프로도 뭐 양극 할 물질이 뭐 금방이니까 다 양극재 쪽입니다. 그 2차 전지 중에도 양극재만 몰빵하는 ETF가 등장하니까. 근데 사실 저도 놀란 게 이게 1000억짜리 미래에셋 같은 타이거 이게 1000억이거든요. 1000억짜리 ETF가 등장한다고 해서 이 시가총이 수십조 주식들이 크게 움직이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쇼커버링이 가세를 해버리니까 쇼커버링이 가세를 해보니까 또 7월 18일부로 세상이 달라졌네요. 7월 13일부로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 치면서 시장에 큰 변화를 주더니 7월 18일에는 외국인의 쇼커버링까지 겹쳐버리니까 또 큰 변화를 주네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외국인이 381억 순매도 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을 2100억 샀으니까 나머지 종목 얼마나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근데 과연 삼성이나 미래 같은 우리나라 대표 자산운용사가 꼭 이렇게 양극재만 치중한 몰빵 펀드를 만들어야 될까요? 참 그들의 운용 철학이 정말 궁금합니다. 뭘 위해서 이런 펀드를 만드는지. 2차 전지가 말씀드린 논리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공감을 하려면 2차 전지가 양극재로만 만들어진다. 그러면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 다 고루고루 다 발전을 해야 2차 전지가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비엠이 화요일날 17%, 어제 11%나 급등했습니다. 물론 이게 외국인의 쇼커버링 영향입니다.
물론 외국인도 공매도 함부로 했다 응징을 따면 고소하기는 고소합니다. 고짓거리 하니까 일꼴이 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시총 1위 종목이 하루에 막 삼성전자가 여러분 17%씩 11%씩 오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삼성전자가 한 3%만 움직여도 엄청난데 17%씩 움직이는 그 꼴이 되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철학인데요. 수정해야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현실이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게 현실이 이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뭘 걱정을 하느냐. 우리 라떼는 말이야. 우리 세대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이 몰빵 펀드가 어떤 큰 후유증을 주는지. 제가 그래서 지난 18일 날 시장에 어른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철학도 없고 어른도 없고 대형 자산운용, 대표 자산운용까지 사까지 이런 시장에 난장판을 지금 막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다. 자, 뭐냐면요. 이 몰빵 펀드가 우리 아시잖아요.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 이 4조짜리 펀드를 반토막을 낸 참 우리가 1000억짜리 펀드가 500억이 반토막이 날 수 있어요. 근데 4조짜리 펀드를 그때 4조, 5조까지 가서 4조짜리 펀드를 이 반토막을 낸다. 이거는 상당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4조짜리 펀드를 이렇게 많이 깨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중국에 몰빵했죠. 사실 인사이트 펀드는 뭐죠? 뭐 전 세계 국가들의 기업에 뭐 고루고루 투자하겠다 해놓고 사실상 중국에 몰빵했잖아요. 그래서 작살이 나버렸죠.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가서 또 미래에셋이 한 게 브라질 국채에 또 몰려갔지 않습니까? 이건 또 반토막 더 났죠. 헤알바가 폭락하면서 여기도 조 단위 돈이 날아가서 그래서 조 단위 돈이. 브라질 국채 뭐 그렇다고 국채가 브라질 것만 있나요? 미국 것도 있고 일본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여기 몰빵을 해가지고 또 몰빵을 하니까 잘못된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차화정 이거는 뭐 정말 라떼는 말이야 쟤들이 아는 2007년 있죠. 서브프라임 이후에 서브프라임 이후에 이제 자문형 랩이라고 생겼어요. 자문형 랩인데 이게 뭐냐 하면 개인 그냥 내구자야. 내구자인데 운영을 자문사들이 해주는 겁니다. 이 자문형 랩이 열풍이 부는데 미래에셋이 그때 또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에 또 몰빵을 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화학 정유가 그때는 자동차 화학 정유 아니면 주식 아닌 것처럼 이들이 폭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폭락을 했죠. 길고 엄청난 고통, 투자자들도 고통이고.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역사적으로 이 몰빵 펀드는 항상 큰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수급으로 흥한 자, 수급으로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2030 세대들은 경험이 없어서 지금의 이 흐름이 계속 갈 것 같지만 우리 경험 많은 따때는 말의 세대들 이 몰빵이라는 건 항상 큰 후유증을 낳더라. 그래서 참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미래에셋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특히 미래에셋은 우리나라의 흑역사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아직도 제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요. 미래에셋 펀드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걸 잊지 못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또 이 짓을 왜 또 이런 몰빵 펀드를 또 만들어서 시장을 이렇게 만드는지 지금은 뭐 결국 지금은 뭐 2차 전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M 아니면 주식 아닌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하락 종목 수가 여러분 지금 어제 1000개가 넘었어요. 지수가 1.1%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어요. 그제는요. 지수가 1.8%나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1100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지금 짜증이 나시는 게 맞는 게 보면 지수는 올랐는데 내 주식은 빠져. 빠질 수밖에 없어. 하락 종목이 많잖아요.
지난 14일에도 하락 종목이 거의 100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 그제는요,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으면 한 시장이 1.5% 정도 빠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 이틀 동안에요. 코스닥 지수가 한 3% 정도 빠졌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포스코 퓨처엠 저런 거 보면 시장이 막 좋은 것 같아. 내가 수익을 못 내서 내가 막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근데 실제로 안 그렇다 하는 건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안 들리시나요? 이상도 여러분 지금 안 들리시나요? 지금 들리셔야 되는데 네 저기 안 들리시면 안 들리신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들리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장이 지수는 이렇게 오르는데 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네, 그런 장입니다. 자 들리시죠? 그 장. 그래서 지금 시장이 시장은 분위기에 싸늘하게 싣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익이 안 난다 이러신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여차하면 잘못하면 한 방에 크게 내가 장중에 한 번 세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나도 따라가야지 잘못 따라갔다가는 한 방에 1년 농사 망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수베타시스 뭐 한미 반도체에 큰 연봉이 났는데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더 간다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건 모를 일이죠. 근데 분명한 거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자화정 그랬듯이 작살나게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볼 때는 지금은 가능하다면 좀 지금 현금 비중을 좀 높이고 시장이 좀 정돈되기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냐. 저 쇼커버링의 난장판도 좀 정리가 되고 뭔가 좀 시장이 이성을 찾는 걸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저 같은 사람이요. 아무리 기업을 분석해서 얘기해도 지금 시장에 전혀 통하지 않는 장입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금 합리적으로 기업을 보고 평가하고 이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철저히 초단타. 네, 손절매 원칙. 이거 안 지키시면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현재 4% 정도 하락하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지금 시장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테슬라가 어쨌다 저쨌다 이런 걸 가지고 합리적으로 반응할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오늘도 역시 네,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 했던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째 큰 폭 지금 순매수를 해서 이거 다 쇼커버링일 거 아니에요. 오늘도 쇼커버링을 어떻게 할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이 쇼커버링이 진행되면서 에코프로 BM 이런 게 올라가면 어제처럼 어떻게 된다? 네, 하락 종목 수가 또 1000개 이상 되면서 서늘한 분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근데 지금은요, 막 에코프로 BM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시장이 굉장히 짐이 되고 있다.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한마디로 지금 이런 구도다.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도 시장을 보실 때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될까? 에코프로가 어떻게 될까? 포스코 퓨처엠이 어떻게 될까? 보시고 그 다음에 등락 종목수를 보시자고요. 등락 종목수가 오늘도 하락 종목, 지금도 뭐 투자 심리가 지금 상당히 기울었기 때문에 하락 종목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하락 종목수가 네, 1000개가 넘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네요. 우리가 그 시장에 어른이 있어서 야 만약에 제대로 된 철학이 있는 운용사 같으면요 밑에 젊은 친구들이 센터장님 지금 우리도 지금 양극재 집중하는 펀드를 좀 만들 시장이 인기가 지금 이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 편성해서 그런 거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 같으면 야 그런 짓 하지 마라. 당장 그게 달콤해 보이지. 그 두고두고 우리한테 욕먹을 일이다. 정도를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의 우리 대형 운영사들은 시장에 유튜브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 분위기에 편성해서 우리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해봐. 수수료 남겠지.
요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게 투자자들한테 큰 도구로 돌아올 겁니다. 또 요거도 먹겠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 대형 운용사들 특히 미래에셋 옛날부터 그 참 몰빵펀드에서 참 투자자들한테 큰 피해를 줬는데요. 제발 좀 그런 흑역사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등락서 종목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이 어떻게 되는지 또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초점을 맞추고 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입니다. 7월 20일 하태민 경제TV 개장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